안녕하세요.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새벽 6시 1분입니다. 오토바이를 수리한 뒤 시동이 아주 잘 걸립니다. 일발 시동이네요.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서 그런지 지난번 마닐라로 출발했던 시간과 같은 새벽 6시인데도 마치 밤처럼 어둡습니다. 지난주 마닐라 대사관에 신청해둔 서류를 찾으러 지금 마닐라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갈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에어컨 수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토바이로 갑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마닐라를 다녀오는 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의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이동 방법이고 생각만큼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고 다녀와서는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껴져 흐뭇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늘 안전운전 명심하고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산페르난도 다운타운과 아팔릿 방향으로 나뉘는 Y자형 분기점을 지나가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많아 해가 비치지 않는 이런 날씨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의 최고의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팔릿 재래시장을 지나며 시계를 보니 7시 정각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곳까지 걸린 시간이 지난번과 비슷하네요. 역시 지난번과 비슷한 시각에 블락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길이 통제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갑자기 완전 산골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마치 도심에 있다가 산골로 순간 이동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우회도로를 지나서 다시 본 도로에 합류합니다. 지난번 아침을 먹었던 그 맥도날드에 또 왔습니다. 강의실 스타일의 의자 배치는 지난번과 똑같네요.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왔을 때 엉덩이가 엄청 아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장거리 라이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네요. 이제 강을 건널 때가 왔습니다. 수위는 지난번 건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이곳은 분명 도로인데 왜 이렇게 늘 물이 차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대건 신부 성지를 지날 때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아주 약하게 몇 방울씩 떨어지곤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마닐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성지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길게 늘어선 오토바이 행렬을 보니 이제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마닐라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핸드폰 내비를 켰습니다. 아직은 차도 그다지 밀리지 않고 적당히 흐린 상태로 비도 내리지 않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마닐라의 도로는 상습 정체구역만 늘 밀리는 것 같고 한산한 지역은 또 엄청 한산한 것 같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경로에는 정체구역이 별로 없다는 게 다행입니다. 마닐라 시내 곳곳에 교통경찰의 단속이 심한 것 같네요. 작년 연말에는 교통위반 단속이 좀 뜸했었는데 올해 2021년 들어서면서 마닐라도 그렇고 앙헬레스도 교통위반 단속이 상당히 심해진 모습입니다.
빗방울이 약간 굵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맞을만 합니다.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오토바이를 달리면서 바람에 금방 마르는 느낌입니다. 대사관 맞은편 졸리비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면 길을 건너야 합니다. 현재 시각이 10시가 조금 넘었으니 앙헬레스부터 대사관까지 딱 4시간 걸렸네요. 저는 이미 신청해둔 서류를 찾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대사관 민원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이 밖으로 나가는 출구입니다. 허스키처럼 생긴 개도 있는데 얘는 폭발물 탐지견 같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다가 앙카스라는 오토바이 택시를 봤는데요. 갑자기 요금이 궁금해져서 기본 요금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앙카스 기사 아저씨가 등에 메고 있는 차단막을 물어보는 줄 알고 700페소라고 하던데 나중에 내가 다시 물어보니 설명해 주기를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약 없이 오토바이 택시를 타는 건 불법이라 하네요. 저는 지나가는 오토바이 택시를 그냥 손들고 세우면 다 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랩 어플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Yeah. Okay, thank you. 이제 집을 향해서 출발하는데요. 가는 길에 김대건 신부 성지도 잠깐 들렀다 갈 생각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에 우회전 표시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저 길 안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이 바로 공사 구간이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는 좀 황당했지만 이제 상황 파악이 됩니다.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행상이 지나갔는데요. 매트리스 행상은 그렇다 쳐도 나무 가구를 들고 다니며 파는 모습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또 저런 걸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분 좋게 한참 달리는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비를 피하려고 육교 아래로 들어서는데 이미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비를 피하려고 모여있네요. 잠시 비가 잦아들길래 출발했다가 다시 소나기를 만나서 또 다른 육교 아래로 피신해서 있는 중입니다. 비가 계속되네요. 지금 한 30분 넘게 잡혀있는데 다른 건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 강물 있는 구간 거기에 강물 엄청 불어났을 것 같아요. 거기 건널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약간 겁이 납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릴 분위기라서 어느 정도 맞을만한 비로 바뀔 때쯤 다시 출발했습니다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점심 먹을 곳을 찾아봅니다. 예전 마닐라 투어 때도 소나기를 맞았었는데 그때 시청자님이 판초 우유를 준비하라고 댓글로 조언해 주신 걸 차일피일 미루다 사지 않았던 게 뼈저리게 후회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맞을만한 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0분이 넘고 1시간가량 지속되니 상태가 심각하네요. 점심을 먹는 사이에 제발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많이 보이던 맥도날드와 졸리비가 이날은 왜 그리 보이질 않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졸리비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핸들을 꺾었네요. 비가 계속 내리지만 그냥 출발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하루 종일 졸리비에 앉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제 팬티까지 다 젖어드는 기분입니다. 지금 김대건 신부 성지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준비 중인데요. 여기서 직진하면 앙헬레스 방향이고 좌회전하면 김대건 신부 성지로 가는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는 성지 방문은 포기하고 그냥 앙헬레스로 가려 했는데 다행히도 오는 길에 비가 거의 그친 상황이라 다시 성지를 방문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거리에서 성지까지는 자동차로 1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베이지색 철문이 성지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을 지나쳐 잠시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니 성지가 맞는데 한참 공사 중이네요. Excuse me. Can I go inside? I want to go there. 왼편 초소에 있는 가드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현재 공사 중이라 1월 30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1월 30날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네요. 안타깝지만 나중에 또 마닐라 갈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들려봐야겠습니다. 아쉬움을 안고 이제는 집으로 출발. 돌아오는 길에 도로의 강물은 생각보다 많이 불어나지 않았네요. 아주 여유롭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앞에 가는 저런 트라이시클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뭐 중세시대 기사들 마상결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저런 창에 찔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리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운전의 달인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한 팔에는 박스를 끼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참 아찔해 보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네요. 이럴 경우 한국은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해결을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아직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다가 길이 정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도 저 상황은 아마 한참 계속될 거예요. 앙헬레스에 도착한 뒤 페트론에서 다시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앙헬레스 마닐라 왕복의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오늘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볼 생각이에요. (1) 앙헬레스 마닐라 왕복 유류비 245페소. 2. 톨게이트 비용은 당연히 없는 거고 밥값은 마닐라를 가든 보라카이를 가든 먹어야 사는 거니까 식대는 포함시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3. 오고 갈 때 운전하면서 식은땀 흐르게 놀란 적 약 3회. 그로 인해 단축된 저의 수명 3일. 이 정도가 마닐라 투어 소요 비용의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